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미국에 온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기념으로 1년 동안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뭐 한 7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를 할 거고 하나하나 천천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미국에 와서 해야 되는 겪게 되는 것들이 뭐 이제 통신, 뭐 인터넷, 그쵸? 그리고 은행 계좌 개설하고 이런 것들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자면은 많은 분들이 미국이 굉장히 느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올 때만 해도 굉장히 느리고 뭐 복잡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 특히 인터넷 같은 거 개설할 때도 그냥 모뎀만 받아다가 바로 설치하면 바로 인터넷이 되는 조금 독특한 시스템인데, 보통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님이 와가지고 설치하고 막 연결하고 막 설명해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은 뭐 인건비 자체가 비싸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대리점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이라는 업체를 쓰고 있는데, 그 업체에 가서 스토어 대리점에 가서 그냥 모뎀만 받아다가 신청하고 인터넷 신청하고 이 주소에서 쓸 거다라고 하면은 그걸 매칭을 해주나 봐요. 그래서 그 모뎀을 갖고 그냥 집에 가서 연결하고, 공유기도 자기 거를 써도 돼요. 아니면 거기서 이제 제공해 주는 거 하면 월 임대료가 포함이 돼가지고 나오겠죠. 근데 자기 공유기 그냥 쓰면 돼요. 같이 모뎀에다 연결해가지고 바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전화 같은 것도 윈드 모바일, 저희는 저가 그 모바일 업체 쓰는데 그래도 뭐 한 얼마죠? 한 달에 30불인가? 3, 40불 정도 돼요. 그래서 한국보다 오히려 저는 훨씬 저렴하게 쓰고 있죠. 3개월치를 한 번씩 계산하는데 한 120불씩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인터넷으로 다 이심으로 이제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바로 사실 미국에 오기 전에 미리 미국 번호를 개통을 해가지고 왜냐면 내비게이션을 사용했어야 됐거든요. 저희가 미국에 오자마자 JFK 공항에서 내려서 로체스터까지 차를 렌트해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써야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그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그런 거는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제 병원에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치과 때문에, 근데 뭐 공짜로 뭐 진료도 다 공짜는 아니었나, 한 100불 냈나, 아무튼 진료를 받고 뭐 대기도 거의 없이 바로바로 들어가서 처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와이프 베네핏이 조금 있긴 있어요. 와이프가 여기 로체스터 대학에서 이제 정형외과 박사과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친구 베네핏이 좀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거 말고도 다른 전공이잖아요. 그럼 딱히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행정적인 거, 그리고 배송, 뭐 UPS, 페덱스 되게 빠릅니다. 생각보다 빨라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주문하면은 뭐 그 다음날 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마존 프라임이나 뭐 이제 아마존 프라임 배송이죠. 그런 경우에는 뭐 다음날 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길면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미 대륙이 워낙 크니까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도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쿠팡에 익숙하다 보니까 다음날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죠. 그래서 답답하게 잠깐 느꼈는데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면 다 오니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물건 사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 없어요. 물론 아직도 뭐 환율이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작년 8월에 한 1,500원 실제 이제 매입 환율 봤을 때, 매매 기준율 말고 그래서 거의 1,500원 가까이 찍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뭐 진짜 아무거나 사 먹어도 진짜 그냥 10만 원 나오고, 음식점 가서 둘이 먹으면 10만 원 그냥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한 7, 8만 원 정도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랬고 이제 또 두 번째,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직도 여기는 음식점에서 먹으면 팁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비싸요. 그러니까 보통 한 끼를 조금 괜찮게 먹는다, 그냥 보통 괜찮은 거 먹으면 한 25불, 한 3만 원 정도,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그래서 둘이 먹으면 한
7만 원에서 조금 더 괜찮게 먹는다면 한 1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메뉴 3개 시키면 뭐 한 12만 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뭘 먹든 비슷한 것 같아요. 한식이든 일식이든. 특히 일식 같은 게 조금 비싼데 어, 일식은 저희가 먹으면은 둘이 먹으면 보통 예, 10만 원 이상 15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회전 초밥집인데 가서 먹어도 예, 조금 배부르게 먹으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음식이 맛있냐? 맛은 없어요. 사실 입맛에 맞지 않아요. 왜냐면 다 퓨전 음식들이기 때문에 정말 한국에서 파는 그 2,000원짜리 김밥만도 못한 그 롤 같은 게 뭐 25불 한 3만 원 정도 하니까 말 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 음식 그러면 미국 음식 먹으면 되지 않냐? 뭐 피자, 햄버거, 뭐 이런 스테이크, 그렇죠? 여러분 한두 번이지 질립니다. 금방 질려. 너무 오일리하기 때문에 금방 질리고 계속해서 주식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해먹고 예, 아시안 마켓 가서 장을 봐가지고 보통 해먹는 경우가 많고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음식은 솔직히 여기는 로체스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음식점이 3개 있는데 그 음식점 중에서 가장 인기는 한국 음식점이 중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예, 오히려 한국 사람이 하는데도 사이즈는 좀 큰데 맛도 없어요. 비싸기만 더 비싸고. 예. 그래서 음식은 정말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저는 해 먹어야 되는 거. 제가 해봤자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할 줄 아는 메뉴도 제한돼 있고 뭐 레시피 보고 하면 되지만 그것도 재료 하나하나 다 사가지고 한 메뉴 만들어야 되니까 그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렇죠? 저는 미국에서 조금 불편한 게 음식. 예. 그게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누군가 한식을 저한테 맛있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 너무 좋겠다. 한국이면은 그냥 배달의 민족만 키면 엄청 맛있는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 질리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스테이크 같은 것도 뭐 저가 스테이크 집도 있는데 그런 거 가면 한 8만 원 나오고요. 예. 좀 맛있는 데 가면은 1인당 한 100불 그래서 한 25만 원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음식점 가서 먹는 건 되게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팁이 20%거든요. 20% 보통 돼요. 진짜 마음에 안 들면 15% 내는데 예, 보통 20% 어떤 분들은 뭐 다 25% 30%까지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그리고 주거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미국에 오기 전에 이미 주거지를 계약을 했다가 한번 위치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파기하고 다시 구했죠. 그래서 좀 사우스 에베뉴라고 학교 근처에 있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걸어 다니면 되겠다. 그래서 앞에다가 잡았어요, 집을. 근데 너무 위험한 거예요. 걸어 다니기에는 위험해요, 미국이. 예, 치안이 한국처럼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시골이기 때문에 예, 조금만 한 그 겨울에는 한 대여섯 시 되면 바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차를 샀더니 이 학교 근처에 있는 비싼 임대비를 내면서 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와이프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그 타운하우스에서 사는데 너무 만족도가 높아요. 뭐 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고 예, 실제로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한 3분의 1도 안 돼요. 3분의 1 정도 된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뭐 물론 사이즈는 작지만 또 이렇게 사이즈가 작으니까 옹기종기 붙어가지고 예, 3마리의 동물과 와이프와 저 이렇게 5가족이 살고 있죠. 그 임대비는 한국에 비하면은 사이즈 대비하면은 싸요. 당연히 미국은 땅덩이가 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음, 그 사실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산다고 했을 때는 그 임대비가 뭐 한 정말 2,500불에 뭐 공과금 해가지고 한 5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이것저것 하면은 인터넷이랑 뭐 전기, 가스, 수도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전 집은 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여기 지금 사는 집은 한 150, 160 정도 들어가고요. 예. 그러니까 500만 원이 사실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돼요. 그러니까 렌트로 하면 부담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조선족 아주머니인데 오자마자 집을 사셨더라고요. 자녀 2명을 유학하려고 데려왔는데 오자마자 샀어요. 한 3억 정도 주고. 그러니까 매매가는 저렴한데
사실 뭐 소득세나 이런 게 많이 부동산세가 얘네가 비싸요. 하지만 임대비의 뭐 한 3분의 1 정도만 내면 되니까 부동산세나 뭐 소득세 뭐 이런 것들. 예. 해서 사는 게 이득이긴 이득이에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얘네 좀 특이한 게 임대비는 비싸고 집을 사는 비용은 저렴하지만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부동산세가 너무 비싸다. 예, 거의 반 정도까지도 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렌트비 대비해서. 예, 이게 큰 이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값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돈도 묶이고. 예. 그래서 주거는 임대와 매입을 두 개 비교했을 때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사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런 베네핏을 누릴 수는 있어요. 또 집값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건 모르는이죠. 근데 이 미국 로체스터는 집값 변동이 이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투자 목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선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 임대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교수님들 임대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거는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에서 살아야 된다, 유학을 온다 그러면은 차를 살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생각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실은. 미국은 차가 없으면은 생활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너무 넓어요. 예. 그리고 자전거 타고 갈 수 없는 그런 곳들도 굉장히 많아요. 고속도로 쌩쌩 하는 데들. 그리고 굉장히 그런 상가들이 몰려있는 다운타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주거 지역이랑. 그래서 차가 없으면은 자전거 타고 가려면은 진짜 1시간 가야 돼요. 예. 너무 힘들죠. 왕복 2시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 생각이라면 무조건 오자마자 집은 임대로 해도 괜찮지만 차는 무조건 산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미국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미국이 좋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부모님 세대였어요.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1970, 80년대 그때 미국이 최고였죠. 진짜 좋았어요. 예, 한국이 낙후되어 있었고 굉장히 1970, 80년대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 88 올림픽 하던 88 올림픽 이후에부터 한국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죠. 뭐 그 당시만 해도 삼성이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글로벌하게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좋다. 예. 그런 아메리칸 드림은 옛날 얘기다라는 걸 확실히 인지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한국과 비교하면 거의 모든 게 다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그 중에 좋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제 와이프가 진짜 이거는 엄청 공감을 하는데 바로 교육이에요. 대학 교육 엄청 좋죠. 예, 따라올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대학 교육은 탑입니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한국의 서울대 좋긴 하지만 미국의 웬만한 탑 10 안에 있는 랭킹하는 대학이 훨씬 좋죠. 예. 그래서 교육은 그게 무슨 어린 자녀들의 교육이든 어린 애들 교육이든 아니면 성인을 위한 교육이든 뭐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든 모든 교육은 미국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저는 공감이 많이 돼요. 예. 너무 잘 돼 있어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미국 사람은 실제로 한 50살 됐는데 대학 가고 싶어 해서 의대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로. 이런 게 흔한 일이에요. 미국에서. 그냥 공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다. 예, 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자라고 하는 영주권자라고 하면 학비에 부담이 없죠. 예. 하지만 유학생들한테는 비싼 게 사실이에요. 그 교육비가 너무 비싸죠. 예. 그래서 다들 미국에 오는 이유는 미국이 뭐 정말 살기 좋아서 좋은 점도 있어요 분명히. 예. 그래서 온기보다는 자녀 교육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직장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 상처를 크게 받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한국의 치열한 경쟁사에서 못 살겠다. 해서 미국에 오신 분인데 미국도 경쟁사에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서 직장을 다녀보진 않았지만 물론 워라벨은 훨씬 좋아요. 얘네는 지금 여기 공유 오피스인데 제가 이렇게 크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도 없어요. 다 나가요. 5시 반이면 땡 하고 다 나가요. 여기 사무실 빌려놓고 안 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만 해도 이제 연구실에서 일하는데 안 나가도 돼요.
실제로 출근하는 날이나 그리고 근무하는 시간은 뭐 5시간도 안 돼요. 물론 더 길게 일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자유로워요. 출퇴근이 굉장히 자유롭다. 자기 할 일만 하면은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눈치 볼 필요 없는 그런 구조. 그래서 와이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한국도 좋은데, 예, 서울대에서 석사를 나왔거든요. 근데 눈치 보는 구조가 너무 싫다. 수직적인 보수적인 그런 권위적인 이런 게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그 영어 잘하시고 뭔가 능력, 개인 기술이나 뭐 프로그래밍이나 뭐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기술이 있는 분은 사실 미국에서 살면은 굉장히 대접받고 살 수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보통 한 연봉 1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연봉 1억이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한국에서야 1억이면 되게 많은 돈이지만 미국에서 치면은 뭐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국이랑 비교하면 한 반 정도로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말 반도 안 돼요. 사실 한 3분의 1로 나눠야지 이제 한국에서의 가치를 합니다. 예, 그만큼 생활비나 이런 게 500만 원 든다니까요. 진짜 조금 그 좋은 집도 아니고 100년 넘은 집에서 사는 것도 뭐 아니 4인 가족이면은 무조건 거의 500만 원 들 거예요. 임대비만. 예. 임대비에 들어가는 뭐 공과금 포함해서. 예, 그쵸.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좋은 점은 당연히 자연환경이 좋아요. 어디 보나 그냥 녹지 다 그린 나무, 잔디, 예, 깔려 있죠. 어딜 보나 너무 아름답죠. 공기 좋고 이런 다운타운도 뭐 크게 한국의 뭐 분당보다 훨씬 공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환경 굉장히 좋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연환경이 있고 사실 여기서 직장을 다니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지루해요. 지루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여기 사무실 개인 사무실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집에서 빈방 사무실 방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일해도 돼요. 근데 너무 적적하고 우울해지니까 진짜 우울해져요. 여러분 집에만 있으면 완전 우울해집니다. 저는 지금 주부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해요. 예, 그래서 F2 비자로 온 저같이 시체 비자를 통해 온 한국 사람들은 외로워요. 그렇다고 로체스터에 한인 커뮤니티가 있냐? 그런 것도 딱히 없어. 교회 나가야 되는데 저는 교회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예, 딱히 제가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건 뭐 라이언, 헬스장의 코치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공유 오피스 왔으니까 사람들 조금씩 네트워킹하면서 사귀게 되겠죠. 예, 그리고 헬스장에서 만난 친구들, 예, 거기에 이제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게 전부예요. 그래서 혹시 유학을 통해 뭐 석사든 박사든 이렇게 오시는 분 있으면 그 배우자 좀 정말 잘 케어해 주시고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기를 이 영상을 통해서 당부드릴게요. 진짜 외로워요. 남자인 저도 외롭고, 예,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교통에 대한 거, 예, 자동차 가격이 엄청 싸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환율이 높기 때문에 아직도 뭐 비싼 편이에요. 환율이 저는 한 1,100원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이제 1,300 몇십 원에 됐죠. 그렇기 때문에 뭐 차 가격이 미국이라고 그렇게 싸지 않아요. 모든 물건은 대부분 다 비싸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파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는 제품 가격이랑 비교해 보면 쿠팡이나 훨씬 비쌉니다. 보통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큰 비싼 전자제품들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들 경우에는 가끔 저렴한 것들도 있지만 그냥 중국에서 수입해서 이제 한국에서 유통하는 그런 게 전부잖아요. 거의 대부분 7, 80%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잖아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는 2배예요. 한국에 진짜. 예.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팔면 되냐? 아니에요. 물류비가 너무 비싸요. 예. 진짜 제가 스피커를 한국이 바우앤 윌킨스 고가 스피커죠. 여기서는 800만 원인데 한국에서는 500만 원밖에 안 해가지고 한국에서 배송비 50만 원을 지불하고 들어온 적이 있어요. 집에서 쓰고 있죠. 그만큼 미국은 전체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4인 가족이면 한 달에 1,000만 원 들어갑니다. 실비로. 예, 정말 그 중에 만약에 누군가 응급실에 한번 실려간다 7, 8천 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깨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 의료비 뭐 MRI 같은 거 하나 찍어도 거의 500불, 그러니까 한 70만 원 정도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실려가면 앰뷸런스 피는 보통 5,000불 정도, 한 6, 70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거기다
이제 각종 검사를 막 합니다. 미국 애들은 특징이 무조건 살리고 봐요. 예, 보호자 뭐 이런 거 체크하기 전부터 뭐 이제 소득이나 이런 거 확인하기 전에 다 살립니다. 예, 그러니까 돈 없으면은 정말 치료도 못 받아. 치료는 받지만 정말 거지 되기 딱 좋아요. 정말 돈 없는데 아파. 그러면 미국에 거지 되기 딱 좋다. 예,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제 자동차는 필수다.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런데 뭐 밥 존슨 뭐 이런 데 있어요. 그 대형 딜러샵이 있는데 그런데 통해서 사는 것보다 저는 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중고로 올라오는 진짜 저렴한 뭐 한 십몇 년 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막 3, 4천 불에 올라오거든요. 괜찮아요. 굴러가거든요. 그런 거 돈이 없은 유학생이라고 하면은 그런 차 사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오기 전부터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이 지역이랑 리전이랑 랭귀지 바꾸면은 마켓플레이스가 떠요. 그러니까 중고 장터죠. 한국에는 없어요. 제공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제공하니까 그런 장터 내가 살 지역에 접속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제 자동차를 미리 내고를 하고 미리 선불을 조금 어느 정도 예약금을 내고선 구매를 하면 밥존슨 대형 딜러샵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어요. 진짜. 특히 부자 동네에서 나오는 매물 중에 자동차 오래된 거 타지도 않은 것들 진짜 예, 키로수 그렇게 크지도 길지도 않은 것들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미국 땅덩이가 넣으니까 보통 10만 마일 이 정도 타고 중고로 나옵니다. 10만 마일이라고 하면 몇 킬로냐? 예, 뭐 한 알아서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래서 근데 뭐 괜찮아요. 그런 거 한 3, 4천 불, 5천 불짜리 차 사셔서 예, 차에 대해서 그러면 또 많이 고장 나고 그러면 많이 알게 되니까 조금씩 정비해 나가면서 타는 것도 괜찮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가장 큰 자동차 마켓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연식이 오래돼도 부품들은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공임이 좀 비싼데 이제 공임은 좀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제일 싼데 서 이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를 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전 나중에 들더라고요. 전 무조건 다 새 차 샀는데 왜냐면 정비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새 차 두 대를 한 2억 4천 그리고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현찰로 샀죠. 근데 그것 때문만 아니고 제 이제 돈을 쓰는 철학은 무조건 다 캐시예요. 그리고 100만 원 미만 이상은 무조건 다 캐시. 제가 당장 살 수 없는 건 사지 마자라는 그런 철학이 생겼죠. 한번 망해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길게 떠들었네. 23분이나 얘기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